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3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 이전에 오늘은 절기상 한로에 해당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로 절입 시간은 오후 밤 23시 06분 즉 개해시가 되겠고요. 이 개해시 즉 한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 명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로 전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해년, 개유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한로가 지난 이후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기해년, 갑술월, 무인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로 전이냐 내지는 한로 후냐에 따라서 월령이 개유월에서 갑술월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오늘은 24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지는 두 개의 사주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은 양력으로 월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월, 10, 11, 12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1월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월을 표현하지 않고 12지지를 이용해서 인묘진월이다, 사오미월이다, 신유술월이다, 해자축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춘절이라고 해서 봄에 해당이 되는 계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이라고 한 것은 화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오미월은 하절 즉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신유술월 지금까지 8월 신월, 그 다음에 9월에 6월, 그 다음에 10월에 수월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한로가 지나면서 이제 수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술월은 가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추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 12월, 1월은 해월, 자월, 축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은 수가 가장 왕한 계절, 즉 동절이라고 해서 이때는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월을 표현하기보다는 2월은 인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그 다음에 5, 6, 7월은 사오미월로, 그 다음에 9, 10, 8, 9, 10은 신유술월, 그 다음에 11, 12일은 해자축월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2월 1일이 되면서부터 인월이 아니라 원래 사주 명리학에서 월을 표현할 때는 항상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24절기가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월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춘이 지나야 인월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갈 때는 반드시 경칩이 지나야 되고, 묘월에서 진월로 갈 때는 청명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에서 사월로 갈 때는 입하, 4월에서 5월로 갈 때는 망종,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갈 때는 소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 그 다음에 지금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한로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 겨울로 들어간다고 해서 입동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 그죠? 그 다음에 축월에서 다시 묘월로 넘어갈 때는 다시 입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이 돼야지만 한 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절기들은 월도 바뀌는 거지만 중요한 건 입춘은 월도 바뀌고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는 그런 데 해당이 되면서 연도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수월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절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입 시간 똑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절입 시간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입 시간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은 양력으로 10월 8일에 해당이 되고 한로에 해당되는 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로 절입 시간은
밤 23시 06분에 해당이 된다. 23시 06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는 뭐예요? 해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이 되겠죠. 해시라고 하는 것은 21시 30분에서 23시 30분까지를 해시라고 하고 23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하루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시 06분은 해시에 해당이 되는데 해시 같은 해시라 하더라도 23시 06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요. 자, 요걸 한번 써놔 볼게요. 같은 해시니까 아마 해시가 되면 개해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겠고요. 개해시가 되겠죠. 똑같은 개해시라 하더라도 23시 06분이 아닌 23시 05분이라고 하면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23시 06분이 지나게 되면은 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사주일 것 같지만은 원령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죠. 글자 하나만 달라도 사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령이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주다. 제가 누차 강조할 때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놓고 보게 되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술유월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완전히 똑같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한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유월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갑술월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고 생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명식을 한번 보게 되면 한로 전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한로가 지났을 때 사주를 보게 되면 무토가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간 자체는 똑같이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죠. 양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나눠봤을 때는 토에 해당이 된다. 즉 흙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거 고황토에 해당이 되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을 말하겠죠. 구릉이라든가 큰 언덕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가깝게 비유를 하자면은 뭐 백두산이라든가 아니면 한라산 같은 것, 좀 멀리 보자면은 저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그런 매우 높은 산맥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김제평야라든가 호남평야 내지는 저기 몽골 지방 가면 아주 드넓은 대평원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다 무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작은 개념이 아니라 매우 광활하거나 아니면 매우 높은 그러한 산, 평원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양의 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토를 표현할 때 후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자 뜻을 보게 되면 후자는 두텁다, 두껍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텁고 흙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매우 묵직하고 매우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덤프트럭 같은 거 보면 대개 못 보면은 뭐예요? 1톤, 2톤 이런 작은 것도 있지만 덤프트럭은 흙을 갖고 다니기 위해서는 뭐예요? 톤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죠. 그래서 뭐 20톤 이상 되는 그러한 덤프트럭으로 흙을 날라야지만 그 무거운 흙을 다 날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매우 높고 넓은 그리고 매우 후중한 그러한 그런 흙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토 같은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무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땅이 그냥 땅으로서만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다져져 가지고 그냥 학교 운동장 같이 아무런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땅은 용도가 없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여러 가지 곡식도 심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그러한 흙으로서 존재해야지만 만물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감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황무지에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감목의 뿌리, 나무의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야지만은 그 땅 속으로 영양분, 수분, 여러 가지 양분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그래야지만 이제 살아 숨쉬고 공기도 좀 들어가야 그 안에 미생물이라든가 물달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들, 동식물들도 거기에 깃들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감목 7살인데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7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육신으로 공부할 때는 질병이다, 내지는 적군이다, 관제 구설이다,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일간의 용도, 무토의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목이 있어 주는 것이 더 좋다. 물론 이제 을목 같은 것도 감목이 없을 때는 을목도 용도가 없진 않겠지만은, 공력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을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그런 공력으로 봤을 때는 을목보다는 감목이 있는 것이 월등히 좋다. 왜냐하면 을목은 난초라든가 화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길어봤자 얼마 되지 않죠. 화초 뿌리 이런 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땅을 소토하는 공력이 매우 작은데, 감목 같은 경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무 기둥이 위로 10m, 20m, 30m 올라가면은 그 묵중한 그런 어떤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땅속 깊이, 또 뿌리가 깊어야지만 나무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얼마 전에도 우리 밍밍인지 뭔지 태풍이 와가지고 막 나무 뿌리가 막 흔들리고 뽑히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그만큼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위로 그만큼 높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토하는 공력은 을목보다는 감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감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토예요. 건토, 마른 땅이라는 얘기죠.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에 해당이 되지만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비옥한 습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이 무토 양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건조하게 되면 나무도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윤토가 되고요. 윤토 되어야지만 그 땅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감목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 병화가 있어서 넓은 들판, 높은 산을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쬐주게 되면 땅도 얼지 않게 되고요. 나무도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목도 살 수가 있겠고, 감목이 살아야지만 무토가 큰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큰 곡창지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토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 되는데, 감목이 없을 때는 물론 부득이 을목을 쓸 수도 있겠고요. 병화가 없을 때는 부득이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 임수도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감목 병화 개수로서 무토의 조화를 이룬 것하고 을목 정화 임수로서 조화를 이룬 것하고는 공력 차이 면에서 전자인 감목 병화 개수로서 조화를 이룬 것이 더 좋다. 어떤 분들은 무토 입장에서 을목이 정관이고 감목은 7살이기 때문에 감목보다는 을목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간의 특성,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의 습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넓은 들판에는 큰 나무를 심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또 공력이 크겠죠. 그것은 큰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 같은 작은 잡초라든가 화초를 심는 것이 아니고,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대립목으로서의 감목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토가 필요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은 많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병화 내지는 정화가 있어주는 것이 해자축월에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불보다는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어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이라든가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는 일단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소토를 하게 되고, 개수라든가 병화로서 좋게 나머지 배합을 맞춰주면은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토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이라고 하는 것과 술월이라고 하는 월령에 따라서 무토가 또 달리
달리 중화를 할 수 있는, 즉 용신을 취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로 전에 개유월이 되는 것이고요. 한로가 지나게 되면 개유월에서 갑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먼저 유월을 보게 되면, 무토가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 유는 뭐예요? 이거 유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격으로 놓고 보면 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에 해당이 돼요. 금왕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관인 금은 굉장히 왕하고요. 일간부터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토금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토금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쉬운 말로 뭐예요? 상관이 왕하면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설기태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의 기력이 매우 약합니다. 약하죠.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기운이 어떻게 돼요? 매우 한량하다, 매우 썰렁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어붙을 정도로 이렇게 추운 건 아니지만은 오싹오싹할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매우 차가운 것을 한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지금 바깥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가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이제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뭐 낮 최고 기온이 이제 올라가봤자 한 2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반팔 입고 돌아다니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그래도 몸을 좀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얇은 패딩 정도는 입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꺼운 점퍼 같은 것보다는 얇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을에 신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수월도 마찬가지로, 신유술화는 가을 금왕절이기 때문에 매우 한량하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조우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토 신월도 그렇고 무토 6월도 그렇고 상관격에 설기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라고 하는 그런 인성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차가운 서늘한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건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자수, 해수라든가 천간으로 임계수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윤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하면,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무토가 수를 보게 되면 이건 상관이 아닙니다. 무토가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죠. 비견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격을 놓고 봤을 때 비견격 내지는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거나 무토가 타 계절인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무토가 진술축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축이나 미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격이고, 진술은 비견이기 때문에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술축미월은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개자를 써가지고 계절의 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에서 모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모추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입니다. 그래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라고 해서 개하 내지는 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다. 자, 하루 차이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3시 05분에 태어나게 되면 6월에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 23시 06분 이후부터는 수월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차이로 인해서 얘는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한 상관격 설기태과한 명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한로가 지나서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으로서 일간이 왕한 때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요 사주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어서 무토를 생조해주고 조우함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화보다는 일단 목이라고 하는 간목이 있어서 왕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복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간목만 있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에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임수, 개수 내지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얘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약한 간목이 무토를 능히 소토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제자약살이라고 해요.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성을 갖다가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목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간 무토는 수월의 걸록격이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왕하죠. 그래서 약한 칠살 간목 가지고 왕한 무토를 소토하는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이렇게 생조해 주게 되면 제자약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무인일주가 되기 때문에 이 인목을 갖고 있게 되는데, 요와 같은 때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일간이 약하잖아요. 자, 설기과다에서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된 상태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인목은 아무리 무토가 소토하고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죠. 그죠? 그것이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부용신법. 그래서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왕한 것은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주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칠살로서 무토를 어떻게 돼요? 억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딱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인목 자체는 무토한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인목이 무토를 물론 극제하려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어서 모르게 생해준다고 해서 이걸 갖다 암생이라고 해요. 암생. 드러내서 생해준 것은 이제 명생. 명생이란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명생이라고 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생해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암생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몰래 이렇게 생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와 같으면은 어떻게 돼? 병화로서 무토도 생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량한 기후를 갖다가 조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한로가 지나서 태어났을 때는 수월은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매우 왕한 것을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야 되는데, 이 간목이 일지에 있는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됐기 때문에 간목 자체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는 간목을 이렇게 생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간목이 왕할까요? 무토가 왕할까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따지고 보면, 글자를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또 생조를 받게 되니까 얘가 다 왕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의 뿌리를 둔 것은 어떻게 돼요? 다 간지로 두세 자 있는 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운이 와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술월에 토가 왕하다고 해서 기후가 따뜻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지금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월이잖아요. 그러면 토가 많다라고 해서 기온이 따뜻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화는 있어서 기후를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주, 그 다음에 한로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사주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된다. 이 사주는 일단은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사주는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어야 되는데,
되는데, 갑목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갑목이 뿌리를 두느냐, 뿌리를 두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갑목을 도와주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한량하기 때문에 병화, 인성이 있어서 조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중병화를 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술중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같은 화이긴 하지만은 술중정화는 거의 불용,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한로를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근데 한로의 절입 시간이 23시 06분이니까 자, 23시 30분이 되게 되면은 무인일에서 이제 기묘일로 바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을 23시 30분 이전까지만 볼 수 있겠고요. 한로 절입 시간이 23시 06분이니까 23시 06분부터 23시 29분 정도까지가 해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때는 갑술월로 넘어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다 어떻게 돼요? 개요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해일도 23시 06분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개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요월은 자, 자시부터 해시까지 모두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갑술월은 개해시 일부죠. 23시 06분 이후부터 23시 30분까지가 갑술월, 무인일, 개해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는 시가 12시 전부 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 간단하게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무토가 6월에 태어나면 설기 과다죠. 자,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화가 있어서 약간 무토를 도와주게 되고, 자,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6월 차가운 계절에 비가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이거 지금 무토가 6월에 태어나서 개수 투출되어 있고, 임자시를 보게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가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인중병화가 되게 돼요. 물론 인중에 있는 갑목으로서 수생목, 목생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목도 승목이 될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자시는 무토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다 하더라도 사주가 금수가 너무 많아지고 일간이 많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울로라도 금수운을 행하지 않고 화토운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인시. 갑인시가 되면은, 자, 일간이 과살되죠. 설기태가라고 했어요. 갑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설기가 많아져서 일간이 약한 중에 다시 갑인시가 되면 이 갑목은 무토를 파죠. 선생님, 무토는 자, 갑목으로서 소토하면 좋다면서요. 근데 아무리 소토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을 때, 후중해졌을 때 갑목으로 소토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 상태의 소토는 그거는 소토에서 용도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토가 된다 그래요. 산토. 흙이,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흙이 이게 분산돼서 흩어져서 날아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래서 요와 같으면 설기도 심하고 극한 것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극설 교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설교집되면 관성도 내가 관당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식재, 식상 내지는 재정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중병화 일지 있는 것, 그 다음에 시지에 인중병화가 있으면서 인중병화를 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생조시켜 주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하고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중병화가 일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도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떤 거 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쓰면 됩니다.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요.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걸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냐면 둘 다 주시면 되지. 자,
지금 당장 내가 약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10,000원짜리냐 5,000원짜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지에 있는 거든 시지에 있는 거든 나한테 효용이 있는 것은 갖다 쓰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공력이 더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시지에 있는 것보다는 일지에 있는 게 내 배우자궁에 있는 것이 월등히 좀 더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떤 걸 쓸까요? 할 때는 둘 다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설교집인데 인중병화로서 용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묘시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갑인신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어차피 정관이지만 일간을 극해하는, 물론 이제 간목이라든가 임목으로서 무토를 극해하는 것에 비하면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일간이 약할 때는 뭐 한 대 맞으나 두 대 맞으나 10대 맞으나 큰 충격을 받는 건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설교집 되는데 아까 갑인시가 되면 인중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는데 을면 순수한 나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는 없고 일지에 있는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물론 이거로 묘유충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 그렇게 큰 충은 되지 않는다. 물론 또 인유 원진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충은 좀 크게 놓고 보는데 원진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물론 이제 원진이 있으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다투고 뭐 그렇게 그는 통변할 때 이제 쓰는 것인데, 근데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충 정도는 크게 보는데 원진은 그냥 살짝 꼬집 피는 정도.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이슨이라든가 격투기 선수한테 주먹질을 오지게 맞는 것이 충이라고 하면 원진은 약간 그 말도 그대로 시기 질투를 당하는 정도니까 그냥 쌩까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어떤 분도 또 금생수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는 것이고요. 청가는 생극재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하냐 극하느냐 합하느냐 이런 것은 청간 위주로 보시는 거고, 지지는 어떻게 돼요? 충하느냐 형하느냐 이런 걸 봐야지 생극을 갖다가 지지해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병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진시 같으면은 일간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설기도 많고, 그래서 일간이 약한 중에 시지에서 진토를 보게 되면 약한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건 투출입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이거는 시간으로 이렇게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무진시가 되면 나쁜 생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뭐 개수, 물론 기토에 의해서 약간 파극을 당한다 하더라도 해수 정도만 있어줘도 6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은 필요치 않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정사, 무호, 기미 다 정사는 인성에 해당이 되고 무는 인비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미는 겁재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 무호시는 무토도 얻게 되고 화도 얻게 되니까 생시로서는 괜찮은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조가 약간 미비된다, 조가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미는 그냥 순수한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차피 조할 때는 인중병화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미시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신 신유지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신유지 경신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원령에서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데 생시에서 다시 금을 보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과설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특히나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무토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인중병화였는데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이로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인중병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털끝이라도 조금 의지할 수 있었던 인중병화가 깨지기 때문에 무토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일단 이 한로 전에 사주 생시는 이 정도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로 이후에는 생시가 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개해시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개해시가 되면은 일단은 제가 수월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아지면 따뜻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 신유술, 특히 해자축월에 토가 있으면 화가 없어도 조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토가 하는 역할이
달리 있습니다. 달리 있습니다. 뭐냐면 수가 많았을 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수는 있지만은 무토가 온도를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것은 화가 하는 것이지 뭐예요? 무토 토가 하는 역할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수월이 났다고 해서 따뜻해진 게 아닙니다. 그죠? 한랭하고 기온이 내려간 것은 따지고 보면 금이 왕한 신월 6월보다 수월이 토가 왕하지만 기온은 더 하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토는 절대 조우하는 공력이었던, 물론 이제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로서 조금의 그 조우하는 공력은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진토에는 정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월이 따뜻할까요? 진월이 따뜻할까요? 당연히 수월보다는 진월이 따뜻한 겁니다. 다 아시겠죠? 그는 진월은 양력으로 3, 4월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 수월은 지금 9월, 10월에서 11월까지인데 그러면 3, 4월이 따뜻합니까? 10월, 11월이 따뜻합니까? 당연히 진월이죠. 그러면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더 따뜻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우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수월이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겠고, 근데 이 간목도 인목, 해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이제 생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토가 간목하고 갑기 합하죠. 갑기 합. 그 다음에 일간은 무토는 개수하고 또 무게 합하죠. 무게 합. 이것이 무게 합해서 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갑기가 합해서 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돼요? 탐합하는 거죠. 명리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다합이면 물론 다감한 그런 성향은 가지고 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도 많이 얻게 되는데,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무원달. 뜻이 멀리까지 가는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한 가지, 내가 오늘부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담배를 끊겠어. 여기서 결심을 딱 한다. 특히 새해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담배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 끊은 지가 글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탄핵됐으니까 그 양반께서 담배값 올릴 때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2배나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 끊어서 지금까지 금연중에, 담배를 끊은 건 아니죠. 그냥 금연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언제 내가 다시 담배를 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 금연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담배를 끊을 때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어 라고 해놓고 있는 담배를 딱 보면서 여기까지만 피워. 뭐예요? 이거는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3초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뜻을 세우면 끝까지 우직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답이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다정다감하거든요. 나 오늘부터 술 끊겠어 라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친구가 야 오늘 술 먹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겠어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야 치맥하러 가자 라고 하는 거, 야 나 오늘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주면 솔깃해서 또 치맥을 하러 갑니다.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지무원달,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기합, 무게합, 지지로는 또 뭐예요? 인해합이죠. 그러면 이건 다합이에요. 합이 벌써 3개나 되잖아요.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이 많으면 저는 좀 좋은 사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 좀 단호함과 좀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합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우유부단한 그러한 성향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로절이었고 이렇게 사주가 2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의 사주는 신약 사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후 한로절 이후로는 이렇게 신왕한 이렇게 사주로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주 배합법이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사주 명식의 어떤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